안녕하세요. 방구석 고수입니다. 지난주에 어떻게 본인의 내구성 검사를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원래 그 지구력 평가나 뭐 이런 거 야외에서 할 수 있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저 내구력 평가를 한 거에 따른 가장 적절한 방어 자세, 그리고 이제 뭐 날씨가 조금 좋아지면 바깥에서 이제 지구력 평가에 대한 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준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구성 평가, 뭐 내구성, 그건 뭐 제가 만든 얘기입니다. 자, 보면은 이제 이렇게 요 부분을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떻게 보면 이 전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사람의 뼈가 한 특정 부위에 20kg에서 한 30kg 정도 걸리면 부러진다 그러죠. 박살이 안 됩니다. 무술이나 뭐 수련을 통해서 굉장히 몸이 단단해질 수 있다. 뭐 금강불개,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거는 이제 무협 소설에나 나오는 얘기죠. 사람이 몸을 아무리 단련을 해도 사람의 몸은 계속 끊임없이 세포가 분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손을 내가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단련을 해서. 뭐 저도 여기 흔적이 있지만 이렇게 만들었어도 여기가 나중 되면은 이렇게 한꺼풀이 벗겨지죠. 피부가. 피부가 이렇게 벗겨지면서 다시 보들보들한 살로 바뀝니다. 그래서 계속,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련이나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은 뭐 근육 단련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제일 허무한 게 왕자잖아요. 배에다가 왕자 만들면 왕자 만든 그 순간부터 왕자가 없어지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계속 그게 계속 멈춰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특정 연예인들이나 보면 뭐 특정 기간 동안 뭐 촬영이나 아니면 대회 같은 거 있을 때 그때를 위해서 맞춰서 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그 사람도 평소에 계속 왕자가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준비가 되어 있는,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기본으로 깔려 있는 체력은 어느 정도 유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계속 해야 됩니다. 계속. 그리고 어느 정도 했다고 해서 그 이상 더 발전하지는 않아요. 멈춰 있거나 퇴보를 하죠. 예를 들어서 뭐 근력 운동을 엄청나게 한다고 해서 계속 근력이 강해지거나 그러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수위에 올라가면 그때부터 피로를 느껴서 근육이 이제 더 약해지죠. 근육이나 인대 같은 경우가 더 약해지죠. 그래서 뭐 운동 생리학적으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사람이 운동을 하게 되면 처음에 무산소로 시작해서 유산소로 끝나는 경우가 많죠. 왜냐면 이제 처음에 힘이 있을 때는 빨리 움직일 수 있지만 그걸 계속 유지하면 다시 또 느려지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또 나중에 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의 몸에 있는 요 급소, 이 부분은 사람뿐만 아니고 이렇게 형태로 비슷하게 생겨 있는 동물들도 다 마찬가지. 여기에 뇌가 달려 있으면 여기를 치면 뇌가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급소를 방어를 잘 해야 되겠죠. 그렇죠? 뭐 배도 있지만 배보다는 어떻게 보면 얼굴이 맞았을 경우에는 훨씬 더 약하니까. 그래서 가장 약한 부위는 눈이죠, 눈. 그렇죠? 그 다음엔 코. 뭐 코나 눈이나 뭐. 근데 이제 눈은 더 치명적이니까요. 맞으면 뭐 안 보이니까. 그 다음에 뭐 귓구멍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요런데, 요런데 같은 경우는 맞으면 쓰러지잖아요. 그러니까 방어 자세를 할 때는 여기 부분을 막을 수 있어야 되죠. 그게 바로 복싱에서 보면 이렇게 하잖아요.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도 하고 뭐 이렇게도 하고 하죠. 그렇죠? 이때 이제 저는 지금 이것 때문에 그런데 뭐 이렇게 가리잖아요. 이렇게. 잘 안 보이게. 근데 여기가 비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여기를 가리려고 해도 뭐 이렇게 막아도 여기는 비는 거고 뭐 여기가 다 뚫려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몸을 내가 빨리빨리 움직여서 피할 수 있는 건 피하고 막을 수 있는 건 막고 그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내가 가장 취약한 부분, 이 부분을 막을 수 있는, 맞지 않게끔 방어 자세를 취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보면 모든 무술은 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게 이렇게 손이 이렇게 내려와 있는 무술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경기 방식이 주먹으로 얼굴을 안 때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태권도 같은 경우 보면 발로 몸통과 얼굴을만 차니까 대부분 다 손을 밑으로 내리고 있죠. 그렇죠? 이렇게 들고 있을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발일로도 얼굴을 맞을 수는 있지만 손처럼 그렇게 쉽게 맞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 형태에 따라서 이게 이제 자세가 이렇게 바뀌긴 하는데, 어차피 이제 우리 방구석에서 하시는 분들은 지금 실제로 길거리 싸움을 했을 때를 가정하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항상 요북을 막을 수 있는 자세를 취해야죠. 그게 바로 이 자세죠. 이렇게 개인적인 약간 좀 차이는 있어요. 내가 만약에 뭐 피하는 동작이 잘 된다거나 아니면 약간 좀 복부에 맷집이 좋다거나 뭐 이랬을 경우는 자세가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요 위치에서 여기 앞에서 있는 거죠. 그래서 조선시대 때 무예도보 통지를 봐도 권법보는 다 이러고 있죠. 이렇게 이 상태로 있습니다. 이렇게 이 상태로 돼 있죠. 그래서 뭐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 복싱 대회 나갔을 때 한번 봤습니다. 진짜 엄청난 고수였는데 아마 그분이 경량급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금메달 따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정말 손을 이렇게 내리고 하더라고요. 태권도처럼 복싱 하는데 대부분은 다 복싱하는 분들은 요 코 옆에나 뭐 이런 데 붙이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분은 이렇게 내리고 하더라고요. 손이 얼마나 빠른지 손도 빠르고 발도 빠르고 그리고 이제 피하는 동작이 되니까 본인은 그렇게 하는 거죠.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심리전 싸움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나라는 거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 지금 가장 기본적으로 지금 시작하는 여러분들은 이 자세에서 시작하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턱을 방어를 하거나 이렇게. 그래서 이 내 얼굴이 주먹에 정타가 바로 오게끔 하는 거를 막아야죠. 그 다음에가 이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쥐어싸면 이게 헬멧 브로킹이라고 하던가 어쨌든 이렇게 하잖아요. 뭐 복싱 용어가 있던데 지금 헷갈립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도 막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쪽으로만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막기도 하고 대부분은 다 턱을 막는 행위죠. 턱을. 왜냐하면 여기가 급소니까요. 한 대 한번 맞으면 바로 쓰러지죠. 뭐 저 같은 경우 경험했던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여기 정면 같은 경우는 맞잖아요. 턱을 이렇게 아마 맨주먹으로 맞으면 턱이 부서질 확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부서질 겁니다. 아마 성인들은. 그래서 이제 그 여자를 이렇게 남자가 때리는 거는 아주 나쁜 놈들이죠. 굉장히 나쁜 놈들입니다. 근데 어쨌든 정면으로 이렇게 딱 턱을 맞잖아요. 그러면 턱이 안으로 쑥 들어갔다가 뒤로 퉁 튀어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입을 이렇게 다물면 어금니가 안 맞습니다. 어금니가 안 맞아서 밥을 못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턱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택견 이름 그 기술 용어 보면 턱백이라고 하면서 여기 정면을 치잖아요. 뭐 이렇게만 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치면 이게 턱백이면 이렇게도 치는 거죠. 뭐 주먹으로 뭐 팔꿈치 그런 거 못 치겠어요. 어쨌든 턱을 이렇게 치면 턱이 뒤로 들어갔다가 앞으로 빠집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쭉 눌러서 어금니를 지그시 문 다음에 이렇게 둘둘둘 감아놔요. 그래서 약 한 뭐 3일 정도 이제 빨대로 이렇게 쭉쭉쭉쭉 빨아먹다가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면 그때 이제 풀죠. 이게 굉장히 아픕니다. 그리고 이렇게 맞으면 마찬가지 택견에서는 낙함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 낙함이 턱이 빠지는 병의 이름이잖아요. 이렇게 맞으면 이 뼈가 이렇게 어긋나죠. 빠지죠.
굉장히 아프죠. 그래서 여기 부분만 맞아도 사람은 바로 쓰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알고 방어 자세를 취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제 내가 좀 훈련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공격적으로 이렇게 팔을 벌리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갑작스럽게 어떠한 상황에서 공격이 들어왔어요. 그럴 때는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하죠. 그렇죠? 예. 이게 바로 최고의 방어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방어 동작은 항상 이 부분을 방어를 하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면 대부분은 뭐 태권도나 복싱처럼 이렇게 앞으로 곧게 이렇게 치는 거 있죠? 예. 이렇게 치는 거를 조금 우습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예. 솔직히 이렇게 주먹을 이렇게 크게 휘두르는 거, 예. 그거는 뭐 그것도 좀 교정은 하긴 해야 되지만, 이렇게 똑바로 주먹을 지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박자에 맞춰서 탁탁탁 탁탁탁 이렇게 칠 수 있는 사람이 그게 바로 고수거든요. 그럴 때 그거를 막아내고 피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방어 자세인 거죠. 방어 자세. 그래서 방어 자세만 잘 잡아도 2대 맞을 거 한 대만 맞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이런 데만 맞으면 뭐 그렇게 뭐 치명적인 뭐 맞고 기절할 수도 있지만, 여기 맞는 것보다는 훨씬 이득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방어 자세를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구성 검사에 이어서 본인의 지구력 평가를 한번 할 텐데요. 지금 뭐 그건 다음 주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비가 안 오면. 가장 기본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자, 그거는 먼저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셔가지고 복싱 타이머라는 거를 앱을 까세요. 자, 복싱 타이머에 보면 기능이 있어요. 대부분 요즘에는 잘 모르겠는데 복싱이 3분 운동에 30초 휴식이죠. 근데 처음부터 아마 그거는 좀 힘드실 거예요. 뭐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시고요. 뭐 기본적으로 줄넘기로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보시거나, 아니면 달리기로 평가를 한번 해보셔도 좋습니다. 플레이 스토어에서 깔은 타이머를 3분 운동에 30초 휴식으로 설정을 하신 후에 한 번도 쉬지 않고 3분 동안 계속 그걸 할 수 있으면 고급입니다. 예, 상급. 근데 만약에 1분 정도를 버틴다. 그러면 뭐 중국까지는 아니래도 어디 가서 싸움 비슷한 건 하실 수 있어요. 1분 정도만 뛰셔도. 근데 만약에 했더니 30초 정도도 못 버틴다. 그러면 지금은 몸살이십시오. 예, 괜히 어디 가서 싸움 하시면 잘못하면 죽어요.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냥 피해 다니세요. 피해 다닌다는 게 그냥 부끄러운 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 뿐이지. 그래서 그거를 먼저 한번 해보십시오. 30초 휴식에 1분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15초 휴식에 1분. 지금은 그 복싱 라운드가 좀 줄어들었죠. 3분 운동에 30초 휴식 이렇게 해서 약 10라운드 정도를 하잖아요. 뭐 예전에는 뭐 12라운드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예, 자, 근데 어쨌든 뭐 우리 복싱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 정도 체력이 되면 상대랑 붙어서 한번 해볼 만합니다. 예, 그 정도 되면 근력도 어느 정도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맷집도 어느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그래서 방어 동작은 항상 얼굴의 여기 부분을 방어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실제로 싸울 때는 눈 같은 데 찌르는 게 좋긴 하죠. 근데 그 뭐 만약에 실명을 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건 좀 너무 과한 게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나 다 칼을 쓸 수 있잖아요. 뭐 칼로 사람 찌르는 게 뭐 그렇게 어렵지도 않겠지만 누구나 다 집에 칼이 있죠. 뭐 식칼도 있고 많잖아요. 근데 우리 칼을 쓰지 않잖아요. 그 이유는 칼을 쓰는 순간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범죄가 되는 거죠. 범죄가. 그래서 마찬가지 내가 손가락이나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상대 호신술로 눈을 찌를 수도 있지만 안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너무 심하게 다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뭐 법적 책임이나 금전적 책임이 많아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구석에서 뭐 좀 수련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나의 급소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급소를 어떻게 방어할지, 자, 급소를 방어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연습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좀 날이 좀 좋아지면 개인적으로 스스로 자신의 지구력과 근력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